판넬을 선택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두께가 200mm를 선택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견적과 별도로 받는 견적은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운송료는 사전에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판넬은 겨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샌드위치 판넬을 두 번째 구매하는 날입니다. 벌써 샌드위치 판넬이 다 도착했고요. 지금 바깥의 온도는 마이너스 10도가 넘는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 샌드위치 판넬을 운송하는 과정과 그리고 겨울철에 판넬 옮길 때 주의사항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앵글도 두 가지 종류를 구매를 했는데요. 각각 어디에 쓰는지 설명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매한 세 가지 종류의 문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넬 구매는 SYM몰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제가 구입한 판넬은 EPS 난연 2급 패널입니다. 현재는 이제 재고가 없는데요. EPS 난연 3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판넬은 민판입니다. 한번 볼까요? 외벽 벽체가 반듯한 민판이었고요. 내벽 벽체는 줄무늬가 있는 소골형을 선택했습니다. 판넬을 선택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두께가 200mm를 선택했습니다. 코일은 이 철판 두께를 말하는 건데요. 저는 가장 두꺼운 0.5mm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 컬러, 웨지 컬러는 다 아이보리로 했고요. 판넬 길이를 1m당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는 6m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m를 구입하면은 1m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은 28,100원. 근데 저는 별도 견적을 받아서 이거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판넬 200T의 민판에 6m 규격을 15장 구매했는데 전체 1,908,000원입니다. 이걸 미터당 단가로 보시면 21,200원입니다. 이렇듯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견적과 별도로 받는 견적은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꼭 별도로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을 별도로 받는 방법은요. 장바구니의 물건을 무통장 입금으로 주문을 합니다. 비용은 차후에 지불하고요. 하단 자막에 나와 있는 판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별도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문과 ABS 도어도 SYM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약 15만원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판넬 외부를 마감하는 내부 앵글과 외부 앵글도 구매를 했는데요. 가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톤) 차로 판넬 한번 시킬 때 몇 장 정도 구매하는 게 경제적일까요? 계절과 길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요. 저 경우에는 겨울철에 9장을 한 차에 싣고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판넬의 길이는 모두 6m입니다. 6m라서 3.5톤 차에는 원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뒤쪽 문을 따고 운반해야 해서 운반 가격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운반하는 날이 토요일이고 겨울철이라 길도 미끄러웠기 때문에 판넬 구매처에서 어렵게 배차를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합의한 가격이 26만원이었습니다. 26만원이라면 제가 구매한 판넬의 2개 가격인데 정말 운반비가 놀랍죠? 3.5톤 마이티 화물차에 6m 판넬을 9개 싣고 첫 차가 왔습니다. 두 번째 차량에는 판넬 6개를 추가로 싣고 왔는데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판넬이 진짜 안 떨어져요. 예, 조심해야 돼요. 예, 꽁꽁 얼었어요. 자, 겨울에 판넬을 시키면은 이렇게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그래서 이 판넬과 판넬 사이에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이 판넬을 서로 밀었을 때 쭉 미끄러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내릴 때 각별히 좀 주의를 하고요. 판넬을 쌓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벽체를 세우는 것이라서 작업성을 고려해서 농막의 정면과 측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판넬을 바닥에 깔 때는 판넬과 함께 온 이 스티로폼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바닥에 4개를 깔았거든요. 스티로폼 폭도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폭과 같이 1m이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스티로폼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다 남은 각 파이프를 사용해서 바닥에 먼저 수평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위에 쌓아 올리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넬을 시공하고 또 바깥쪽에 사이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벽에 흠집이라든지 그런 게 생겨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외벽 자체가 바로 밖으로 드러내는 징크 판넬 또는 뭐 지붕재 이런 것들은 특별히 처음 쌓을 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판넬이 각관에 눌려서 변형된 거 보이시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하단 부분에 스티로폼을 까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넬을 포장이나 비닐로 덮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트럭 기사분이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원체 가파르고 또 겨울에 눈도 많이 쌓여가지고 참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아서 빙판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판넬 시킬 때는 항상 길을 사전 탐사하시고, 또는 못 갈 경우에는 날씨를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따뜻해진 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눈이 쌓였으면은 절대 못 올라오겠죠. 빙판길이라서. 겨울철에 판넬을 시킬 때는 항상 눈이 안 오는 날을 잘 선택해서 올라야 되겠습니다. 차는 여기 언덕에다 주차했습니다. 미끄러우면은 여기를 못 빠져나오거든요. 또 농막으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도 넓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3.5톤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또 뭐 넓으면은 에밀콘도 들어갈 수 있게 길게 좀 벌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판넬 운반할 때 고려사항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송료는 사전에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미리 운송료를 알아야지만 내고도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판넬은 겨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세 번째, 3.5톤 차로 6m 판넬 구매 시에는 9장이 적정합니다. 그리고 뒷문도 따야 해서 비용도 더 높아지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화물차 회사에서는 뒷문을 따는 것을 고속도로에서 불법이라고 좀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웃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판넬 변형을 막기 위해서 스티로폼 위에 판넬 쌓기입니다. 판넬과 함께 앵글도 같이 왔습니다. 자, 앵글이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300에 100, 나머지 하나는 100에 100입니다. 자, 왼쪽부터 설명하면은 이거는 이제 바깥에 아이보리색이 있습니다. 즉 바깥쪽으로 외벽을 감싸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은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벽체가 세워진 부분. 자, 이쪽에 이제 나머지 판넬이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이 보기도 싫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감싸기 위해서 저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300 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에, 100 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에 해서 나사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쪽 끝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100 곱하기 100은 안쪽으로 아이보리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용도로 쓰냐면은 처마 밑부분이 있죠. 판넬과 지붕이 만나는 그 지점. 보기에도 틈도 있고 그래서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0 앵글을 저 밑에다 양쪽으로 나사로 박아주어서 깔끔하게 처리할까 합니다. 자, 수량은 좀 넉넉하게 시켰습니다. 자, 300에 100은 20개, 100 곱하기 100은 30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통 앵글은 3m입니다. 3m 규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농막에 붙일 때 잘 계산을 해서 수량을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방화문, 오른쪽 두 개가 실내 문입니다. 방화문의 크기는 높이 2100에 폭은 1000입니다. 왼쪽은 화장실 문이고요. 크기는 800에 2100입니다. 오른쪽은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크기는 화장실보다 폭이 100mm나 더 큰 900에 2100입니다. 자, 지금 출입문에 방화문을 지금 끼워 넣었거든요. 틀 포함해서 이게 폭이 1000이거든요. 즉 1m죠.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저 위쪽에는 각 파이프를 용접해서 단단하게 문을 고정시킬 거고요. 이 보시면은 이제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틀이 있고요. 처음에 폭을 잴 때 1005mm로 했습니다. 5mm 정도 여유를 두고 하니까 이렇게 방화문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